2명의 엑스맨, 2명의 전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박빙의 대결입니다. 울버린은 순수한 폭력 그 자체이며 무엇이든 베어버릴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골격과 치유 능력 덕분에 그는 적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고통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로건이 거리를 좁힌다면 싸움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사이클롭스는 단순히 바이저를 쓴 남자가 아니라 가장 파괴적인 통제된 능력 중 하나를 가진 전술가입니다. 마블 세계에서 그의 광선은 신들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고 센티넬을 찢으며 전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버린과 싸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투가 아니라 맹렬함과 정밀함의 대결입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한 명의 엑스맨만이 남게 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한번 분석해봅시다. 제임스 로건 하울렛은 울버린입니다. 그는 뮤턴트이자 엑스맨의 가장 중요한 멤버 중 한 명이죠. 1800년대에 태어났고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건은 군인, 사무라이, 무법자, 그리고 테스크포스, 엑스에 만들어진 살아있는 무기로서 수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버린은 엑스맨과 어벤져스 모두와 함께 일하는 영웅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뮤턴트 모두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뮤턴트인 울버린의 돌연변이 능력 중 하나는 초인적인 힘과 속도 같은 능력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캡틴 아메리카, 즉 원조 슈퍼솔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건은 실제로 스파이더맨과 세이버투스를 압도하고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콜로서스를 내던진 적도 있고 금속을 쉽게 찢고 강철 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수백 파운드, 심지어 몇 톤까지도 비교적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먹으로 슈퍼휴먼들을 내던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비전이나 네이머 같은 존재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요. 울버린은 놀랄 만큼 강할 뿐만 아니라 놀랄 만큼 빠르기도 합니다. 울버린은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전혀 문제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슈퍼휴먼들, 예를 들어 마블에서 가장 빠르고 민첩한 스트리트 레벨 캐릭터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까지도 포함됩니다. 스파이더맨은 울버린의 속도와 반사신경에 자주 놀라고 허를 찔리지만 총알이 발사된 후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이나 레이저를 피하거나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울버린이 항상 이런 속도를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울버린은 공격을 피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든지 공격을 그냥 맞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때때로 울버린은 전투가 시작될 때 일부러 몇 번 공격을 맞으면서 피가 돌고 흥분 상태에 오르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혹은 때때로 울버린은 그냥 공격을 밀어붙이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방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울버린의 가장 큰 능력인 치유인자와 내구성으로 이어집니다. 울버린의 골격은 전부 아다만티움으로 덮여 있어서 말 그대로 그를 자르거나 찢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도해봤으니 믿으세요. 이 아다만티움은 울버린의 내구성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울버린은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 차여나가도 멀쩡하게 살아남았죠. 울버린은 헐크부터 토르까지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들에게 온갖 펀치와 공격을 맞아도 멀쩡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았죠. 총알을 맞아도 전혀 문제없고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온몸이 칼에 찔리거나 핑쿠션처럼 돼도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죠. 그는 계속 싸워왔습니다. 심장이 여러 번 파괴된 후에도 그는 회복해서 실제로 분해된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여러 번 핵폭탄도 견뎌냈습니다. 울버린은 정말 쓰러뜨리기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가 다칠 수도 있지만 로건은 항상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울버린이 단순히 치유 능력만 믿고 날뛰는 야수 같은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정말 그렇게 행동하긴 하죠. 하지만 그는 사실 마블 유니버스 전체에서 가장 숙련된 전투가이자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아다만티움 발톱은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찢어버릴 수 있고 헐크, 토르, 타노스, 글래디에이터까지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약한 상대라면 울버린은 순식간에
그들을 조각조각 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는 극도로 치명적인 전사로 불리며 그의 실력은 우주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숙련된 무술 고수들을 쉽게 제압하며 혼자서도 싸울 만큼 뛰어난 실력을 지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블랙 팬서, 아이언 피스트, 샹치 같은 인물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마블 최고의 전사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버서커 레이지 상태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극도로 폭력적이 되고 더욱 강력해지며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순식간에 그의 길을 가로막는 거의 모든 상대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싸운 것을 단 몇 분이나 몇 초 안에 압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울버린은 자신이 하는 일의 최고이며 그가 하는 일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이클롭스.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는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만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스콧 서머스는 단순히 빛나는 바이저를 쓴 남자가 아니라 마블 코믹스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가이자 정밀한 전투원 중 한 명입니다. 엑스맨, 타이틀, 코스튬, 그리고 드라마를 모두 걷어내면 사이클롭스는 전장의 신과 같은 두뇌를 가진 살아있는 포병 대포입니다. 그의 광선은 레이저도 아니고 열선도 아닙니다. 순수한 충격파, 집중된 운동 에너지로 햇빛으로 만들어진 화물 열차처럼 강하게 내리꽂힙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광선으로 단단한 강철을 뚫고 센티넬의 구멍을 내며 산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어스토니싱 엑스맨 1권에서 그는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센티넬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엑스맨 175권에서 그는 실제로 단 한 번의 옵틱 공격으로 산꼭대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약해서가 아니라 꼭 그래야 해서 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한다면 도시 한 구역을 초토화시키거나 전함의 구멍을 몇 초 만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화에서 사이클롭스만큼 자신의 능력을 정밀하게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선을 튕겨서 여러 표면을 맞추거나 보이지 않는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으며 광선을 비행 중에 분할해서 동시에 여러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언캐니 엑스맨 391호에서 사이클롭스는 광선을 5개의 벽에 튕겨 여러 공격자들을 무장 해제시키면서도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기절시키는 정도로 약하게 하거나 산을 움푹 패이게 할 정도로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이저는 단순한 안경이 아니라 무기 시스템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든 사격을 계산하는 인간 저격총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힘과 정밀함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두뇌입니다. 스콧 서머스는 마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현장 전술가 중 한 명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본인도 그를 살아있는 최고의 전장 지휘관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엑스맨, 엑스포스, 그리고 뮤턴트 혁명 부대를 아포칼립스의 군대부터 코스믹 레벨의 위협까지 모든 것에 맞서 조율해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단순히 전투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전투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뮤턴트 능력은 완벽한 공간 인식을 제공합니다. 즉, 모든 각도, 모든 궤적, 모든 가능한 튕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휘하죠. 사이클롭스가 명령을 내리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혼돈을 안무로 바꾸기 때문이죠. 그는 센티넬, 매그니토, 브루드, 심지어 어벤져스와의 임무까지 계획했고 어벤져스 대 엑스맨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직접 나선 이유는 누구도 사이클롭스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롭스가 완전히 피닉스의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세상을 구하려다 거의 세상을 불태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피닉스의 힘이 없어도 지원이 없어도 사이클롭스는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울버린,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케이블에게서 고급 맨손 전투를 배운 숙련된 전투 전문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광선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뚫고 공격하면서도 상대를 능숙하게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저격수의 사격에도 반응했고 퀵실버 수준의 속도에도 대응했으며 눈이 먼 상태에서도 목표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 훈련과 그의 능력이 결합되면 무시무시한 정밀함과 극한의 폭력성,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이클롭스는 저거너트의 폭발, 아포칼립스급 뮤턴트의 공격, 그리고 일반인을 녹여버릴 에너지 블라스트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싸웁니다. 총에 맞고 화상을 입고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생매장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매번 그는 다시 일어나서 바이저를 고쳐 쓰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스콧 서머스의 본질이죠. 집중력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통제력을 잃지 않으라며 집중해서 계산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이 그를 그렇게 치명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뮤턴트는 아니지만 싸움에서는 아마도 가장 위험한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히어로들이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 사이클롭스는 십수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참을 군인으로 군인을 전설로 만드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는 수학으로 신을 이겼고 기하학으로 군대를 이겼으며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증발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억제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지루한 엑스맨이라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사이클롭스가 전장에 나서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체커 게임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는 이미 체스에서 승리하는 수를 두고 있어요. 그는 단순한 엑스맨이 아니라 바로 엑스팩터입니다. 정확성, 힘, 리더십, 그리고 통제력. 스콧 서머스가 바로 무기입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울버린 대 사이클롭스의 대결은 마블에서 가장 개인적인 싸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발톱과 아이빔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둘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을 함께 겪어온 사람들이죠. 둘 다 상대가 진심을 다해 싸울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로건은 작전이 필요 없어요. 로건 자체가 작전이거든요. 그는 군인이었고 사무라이였으며 비밀 암살자이자 정부의 공격견이었습니다. 울버린이 집중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는 거리를 재지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주위를 돌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진하죠. 그리고 울버린, 난투꾼치고는 빠르지 않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낼 만큼 빠릅니다. 로건은 군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총을 찢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쏘는 자들과의 거리를 두 번째 발을 쏘기도 전에 좁혀버립니다. 그는 훈련된 킬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버린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세를 잡을 시간도 숨을 쉴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덮쳐집니다. 하지만 스콧 서머스는 마블에서 그런 종류의 공격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의 유일한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사이클롭스는 그냥 아무 광선이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군인입니다. 그는 군인처럼 훈련하고 군인처럼 사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옵틱 블라스트는 열선이 아니라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파는 센티넬을 뚫고 금속을 찢고 구조물을 박살내고 암석을 파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로 힘을 풀어낼 때는 숲의 일부와 그 안에 있는 목표물까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시작 몇 초는 순수한 폭력입니다. 로건은 즉시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낮고 빠르고 직선으로 발톱을 내밀고 스콧의 첫 반응은 전력 발사가 아니라 조절된 한 방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롭스는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처럼 싸우기 때문입니다. 돌진을 막기 위해 가슴에 짧게 한 번, 방향을 바꾸기 위해 또 한 번, 발을 헛디디게 하려고 땅에 한 번 쏩니다. 스콧은 계속해서 울버린의 돌진을 실수로 바꾸려고 하지만 울버린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충격파도 버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약 2초밖에 가지 않습니다. 로건은 초인적인 괴물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버텼고 네이머나 베놈 같은 녀석들과 혼돈 속에서 맞붙으며 살아남았고 산산조각이 나도 다시 치유해왔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남자는 히로시마에서 핵폭발을 견뎌낸 적도 있습니다. 요점은 그가 무적이라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싸우기에 최악의 상대라는 겁니다. 맞아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대 말이죠. 스콧이 광선을 쏘고 위치를 바꾸는 동안 로건은 늘 하던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사이클롭스의 리듬과 바이저의 타이밍을 파악하고 있죠. 스콧이 더 넓은 광선을 쏘기 위해 자세를 잡는 순간 로건은 그 반초의 틈을 노려 안으로 파고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울버린의 기동력을 생각하면 말이죠. 총알을 피하며 돌진하고 폭발 속을 구르며 포화 속을 질주하고 심지어 사이클롭스의 공격을 막고 피하기도 합니다. 캐논급 광선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순간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울버린은 싸움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울버린은 엄폐물을 이용하고 잔해를 이용하고 연기를 이용합니다. 그는 광선을 맞기도 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멈췄겠지만 그는 계속 움직이고 결국 접근합니다. 울버린이 가까이 붙으면 싸움은 진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롭스도 근접전에서 강하거든요. 사이클롭스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근접전에서 싸우며 실력도 있지만 로건은 다릅니다. 로건은 잡아넘기고 머리로 들이받고 핥히고 마치 데미지를 입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싸웁니다. 상대가 더 큰 피해를 입는 한 로건은 발톱을 꽂기 위해 기꺼이 주먹을 맞습니다. 그래서 울버린의 승리 조건은 간단합니다. 사이클롭스에게 닿는 것. 로건이 제대로 잡거나 제대로 핥히거나 스콧을 클린치로 잡으면 그 순간 끝입니다. 그리고 스콧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롭스는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주먹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싸움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바로 앞에서 쏘는 옵틱 블라스트, 강력하고 충격적인 폭발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사이클롭스가 다른 전투에서 무거운 목표물을 날려버리거나 장갑을 입은 적을 쓰러뜨리거나 전장을 리셋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폭발입니다. 로건은 날아가지만 당연하게도 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사이클롭스는 다시 거리를 벌렸고 이제 스콧은 그를 사이클롭스로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울버린과의 싸움을 멈추고 지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스콧이 정말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처럼 정밀합니다. 그는 연필처럼 얇은 광선을 자물쇠 쏠 수 있고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여러 명의 적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표면이나 팀원에게 광선을 튕겨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튕겨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표적을 맞힌 적도 있습니다. 그는 넓은 광선을 사용해 한 번에 여러 적을 제압하기도 했고 심지어 공중에서 주변 환경을 이용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의 중반부는 잔인한 체스 게임이 됩니다. 울버린은 계속 측면을 노리고 사이클롭스는 계속 길목을 차단합니다. 울버린은 엄폐물 뒤로 몸을 숨깁니다. 사이클롭스가 엄폐물을 먼지로 날려버립니다. 울버린이 도약하려고 하자 사이클롭스가 그 밑에 땅을 쏩니다. 울버린은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이클롭스가 광선을 넓혀서 전체 지역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사이클롭스는 여기서 정신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울버린은 전투에서 야성적인 천재지만 스콧은 전술의 달인입니다. 그는 비상계획 위에 또 다른 비상계획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편안함, 자존심, 감정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건이 스콧을 겁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콧은 여전히 스콧이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울버린의 가장 큰 강점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건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의 움직임이 더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몰아붙이고 울버린은 상대를 끝장내는 데 집착합니다. 그리고 사이클롭스의 전체 전투 스타일은 바로 그런 집착을 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콧은 피를 흘리고 있고 상처를 입었으며 내던져졌고 어쩌면 바이저도 금이 갔을 겁니다. 상황은 엉망이지만 스콧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울버린은 통제받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사이클롭스가 끝낼 때가 됐다고 결심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울버린은 계속 달려듭니다. 피투성이에 타버린 뼈가 찢어진 피부 사이로 드러나죠. 울버린은 늘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폭발을 뚫고 나갑니다. 사이클롭스가 상처를 입히는 속도로 빠르게 치유하며 발톱을 꺼내고 눈으로 사이클롭스를 응시하죠. 그는 더 심한 것도 겪어봤고 신들과도 싸워봤으며 목표를 위해 지옥도 걸어 나왔습니다. 사이클롭스는 모든 것을 보기 전에 그리고 이번만큼은 싸움을 조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이클롭스는 두 발을 단단히 딛습니다. 튕겨나가는 것도 없고 영리한 각도도 없으며 군중 제어도 없습니다. 그는 바이저를 벗고 로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센티넬을 산산조각 내고 산을 뚫고 도시 블록을 평평하게 만들고 저거너트를 부수고 헐크급의 괴물들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롭스는 마침내 한 번에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광선이 울버린의 정면을 강타합니다. 열도 없고 베는 것도 아니며 순수하게 압도적인 충격파입니다.
로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가 전장 너머로 내던져지면서 땅이 그의 아래에서 폭발합니다. 로건은 계속해서 구르고 또 구르다가 마침내 저 멀리 사라집니다. 로건은 솟아오른 땅에 세게 부딪혀 지나간 자리에 연기가 나는 참호를 남깁니다. 울버린은 치유할 겁니다. 그는 항상 치유하지만 치유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싸움이 이미 끝났을 때 사이클롭스는 다시 바이저를 착용하며 고르게 숨을 쉽니다. 그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싸움은 누가 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콧 서머스가 마침내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을 때 울버린이 싸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이클롭스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과 감정을 가지실 거라는 걸 잘 압니다. 혹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청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싶으시면 꼭 구독해 주세요. 이런 영상을 매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